네, 안녕하세요. 판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네마4D 옥테인 렌더 멀티패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멀티패스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스탠다드 렌더로도 멀티패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룰 거예요. 일단 신에서는 HDRI 엔바이러먼트 하나 설치를 했고 라이트 하나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패스라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 뎁스 오브 필드를 Z립스로 설정할 줄이 있고, 이제 뭐 라이트나 그림자 등등 이런 반사값들을 따로 빼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합성을 하고 나면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렌더 세팅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옥테인 렌더가 아니라 스탠다드 렌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옥테인 렌더로 바꿔주신 후에 이제 맨 밑에 옥테인 렌더로 별도의 메뉴가 생기는데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점은 세이브 밑에 멀티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스탠다드 렌더를 사용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옥테인 렌더를 사용하시면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 멀티패스는 꺼줄게요. 옥테인 렌더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메인도 있고 오버라이트 세팅도 있는데, 렌더 패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에 어네이블은 체크 해제되어 있을 거고요. 경로 설정은 이제 본인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데 해주시면 되고, 포맷은 PNG, 뎁스는 16비트, 그 다음에 폴더스 체크를 안 하면은 이게 한 폴더에 이 지정해둔 경로에 그냥 다 섞여서 들어가요. 물론 순서에 맞게 들어가겠지만 저는 그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폴더스를 생성했어요. 폴더스를 생성해 놓으면은 이제 알아서 폴더에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의 타입을 보시면 처음에 리니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리니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렌더링을 걸었을 때 렌더가 안 돼요, 멀티패스가.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토네맵으로 바꿔주셔야지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설정해 놓은 건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뷰티 패스 혹은 뭐 렌더, 뭐 라이팅 등등 이 패스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옥테인 멀티패스 우측 하단에 지금 보시는 이 메인도 있고 리플렉션, 다이렉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뽑아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 바로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물체의 다 직접적인 반사, 간접적인 반사를 뜻하는 거고, 저는 보통 이 정도만 체크를 해요. 리플렉션, D, I, 리플렉션이랑 섀도우만 체크를 해요. 보통 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인포 패스에 가면은 Z립스라는 게 있어요. Z립스가 아까 말한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일단 다 끄고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이제 하나하나 키워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D가 붙어 있는 건 직접적인 거고 I가 붙어 있는 건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반사, 간접적인 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걸 켜도 확인은 가능해집니다. 딱 눌렀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안 쓰시면 돼요. 껌하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덧대가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디퓨전은 빼고 리플렉션만 넣을게요. 이미 예시로 뽑아둔 자료가 있어서 리플렉션 다이렉트를 누르게 되면 이 리플렉션 반사값에 대한 직접적인 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합성해서 보면은 약간 변화가 보이는 거죠. 저는 이걸 넣을 거고, 리플렉션 I 간접 반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씬을 보게 되면 이 씬 자체로만 해도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얻는 용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다시 눌러보면은 다른 게 나와요. 이런 건 애드 모드나 멀티플라이 모드, 다르킨 모드 같은 걸로 얹게 되면은 이제 더 광택 같은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섀도우는 그림자값.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실무자분들은 그림자값도 따로 가져와서 넣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자만 보이니까 그림자를 얹어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매트 값으로 매트로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림자 값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데, 그림자 값은 그냥 멀티패스로 얹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팅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옥테인 라이트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라이트 태그 들어가 보면은 맨 하단에 라이트 패스 아이디가 있어요. 이거가 이 라이팅 패스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건데, 앰비언트, 선라이트는 이제 저희가 설정하는 이거를 말하는 걸 테고, 라이팅 패스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라이트가 보여주는 그 값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 하나를 더 설치를 했어요.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이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라이팅 패스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패스 하나에 저 템플러처 값은 좀 약간 붉은색으로 줄게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라이팅 패스 하나를 누르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를 라이팅 패스 두 번째 거 만든 거를 아이디를 2로 넣을게요. 그렇게 되면은 1을 했을 때 아까 보이는 거랑 똑같고, 이제 라이팅 패스 1번 그래서 2번을 체크해서 2번을 누를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패스를 설정하고 싶을 때에도 태그에 들어가셔서 별도로 아이디를 지정해 주시면은 설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이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빛이 받는 게 없으니까. 라이팅 패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옥테인 라이트 설치를 하고 나서 태그에서 별도로 아이디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오브젝트를 하나씩 빼면은 아예 그림자도 없어져 있는 현상이 발견되는 거죠. 지금 이쪽 보면 그림자가 없어졌잖아요. 다시 누르면 그림자가 생기고, 보이시죠? 컴퓨터가 많이 느려서 한데 일단 보이시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섀도우 값도 이런 식으로 별도로 계속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Z딥스 같은 경우에는 Z딥스는 인포 패스에 있어요. Z딥스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나와요. 흑백으로. 맥스 샘플링은 이제 저희가 옥테인 세팅해서 샘플링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Z딥스 맥스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일수록 잘 보이고요, 흰색일수록 흐리게 보이는 효과예요. 이건 애프터 이펙트에서 별도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약하게만 넣어놔요. 이게 언근감이 없어 보이면은 굉장히 작품 퀄리티가 안 보여서 그 정도로 하고서 이 상태에서 아까 상위에서 파일에서 렌더 경로를 설정해 줬잖아요. 이 경로로 해서 렌더링 걸게 되면은 해당 폴더로 렌더링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다가 지정해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폴더스를 따로 체크를 안 해놔서 지금 폴더가 정리가 안 된 모습이에요. 왜냐면 아트워크를 할 거라서 별도로 지정을 안 해놨어요. 이렇게 아까 보신 그것들이 그대로 다 지금 렌더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번 어떻게 얻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불러왔고요. 이게 최종적인 모습인데, 이건 제가 모션을 넣으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새로 만들게요. 컴포지션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불러온 건 이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건 이거고, 네, 맞네요. 그럼 일단 이걸 다 불러올게요. 섀도우. RGB는 상관없는 거예요. RGB는 시포드 개인 렌더러니까 라이트부터 다 불러올게요. 뭐 순서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고 뻣뻣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는 Z딥스를 먼저 설정을 해요. 보통 Z딥스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컴포지션을 한번 묶어줘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커버스를 넣어줘요. 커버스를 넣었으면은 좀 약간 대비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안되긴 하는데 이 정도로 증가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다른 유료 플러그인이 있으면 그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해도 되는데, 일단은 카메라 렌즈 블러로 대충 설정할 수 있긴 하거든요.
원래 본 사이즈, 그러니까 본 시퀀스에다가 카메라 렌즈 블러를 넣어놓고 블러 맵에서 아까 설정한 ZDips를 넣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은 티가 안 날 텐데 블러 레디우스랑 블러 포컬 디스턴스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디스턴스는 한 10 정도로 주고 블러 레디우스를 10으로 줄게요. 이제 이게 티가 안 날 거예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제 이거를 늘린다거나 저는 블러 레디우스 늘린다거나 그러면은 티가 나는 거죠. 저는 블러 레디우스를 한 100으로 줘볼까요? 100으로 주고 그러면은 이제 보시죠. 이 부분 주위에서 보시면은 뒤쪽에 약간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거랑 이 정도 깔아주는 데만 쓰거든요. 이게 다른 유료 플러그인들은 진짜 되게 잘 대비가 되는데 카메라 렌즈 블러는 약간 많아가 이게 좀 제한점이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기준으로만 되니까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깔아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뒷배는 날려주는 거 70으로 해줄게요. 이 정도로만. 그 다음에는 저는 반사 값을 먼저 해주고 리플렉션 값을 먼저 해줘요. 섀도우는 나중에 하고 리플렉션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 불러온 거거든요. 리플렉션 인다이렉트 간접 반사 값을 불러왔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 다 눌러보는 거예요. 다르게 눌러봐서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애들을 눌렀을 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물의 반사값이 더 밝아졌죠.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럼 라이팅 넣어주면 이제 뭐 티도 안 나죠. 라이팅 대신 스크린을 넣어주면 스크린을 넣으시면 어느 적당히 티가 나는 게 돼요.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오퍼시티를 조정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대로 갈게요. 100으로. 그 다음에 리플렉션 다시 하나 더 켜주면은 이것도 역시나 애드 모드로 넣어주면 디테일이 상하는 게 보이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복사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펌프에 넣어서 복사를 해도 되겠죠? 저는 그냥 하나만 넣을게요. 그대로 해서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물줄기 디테일들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플렉션 하나 더 켜주시고 나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애드 모드로 넣게 되면은 이건 진짜 티가 안 나잖아요. 이거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르킹이나 멀티플 오버레이 같은 걸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이거는 그냥 애드로 놔둘게요. 티가 별로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커버스로 값을 조절해서 넣어도 되고요. 저는 섀도우 같은 경우는 애드 넘어가지니까 스크린으로 해서 줄여주면 이제 그림자가 더 원래 잘 돼야 되는데 오버레이로 넣어줄게요. 오버레이로 50이면 되겠다. 나는 지금 그림자가 더 진해지는 게 보여줄 때 제적으로 더 진해지는 게 이 상태에서 라이트 픽스 스크린으로 넣어주면 빛나는 게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추가하시면 되고 여기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어드스톤 드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 보정을 해주는 거죠. 좀 밝게 해주고 어둡게 또 어둡게 분개지네 약간 어두운 건 더 어둡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주고 나서 이제 뭐 내가 붉은색 느낌을 주고 싶다. 블루를 빼고 그린도 빼면 약간 붉어진 느낌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씩 켜보게 되면은 처음에 기본 소스 ZDips를 넣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기본 리플렉션 필터가 들어간 상태에서 리플렉션 간접 반사 값, 직접 반사 값 들어가고 그림자가 들어가고 라이팅 패스 들어가고 이제 최종 어드스톤 드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이제 시네마 4D를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뽑으시잖아요. 시퀀스로. 저는 그래서 항상 뽑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요. 각 컷이 바뀔 때마다 이제 씬들의
딱 한 장씩 뽑아가지고 일단 멀티핏으로 합성을 해봐요. 그래서 씬이 괜찮게 나온다. 그때 저는 영상으로 뽑아내요.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물 들어가게 되고, 네,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게 되고, 글로우 넣고 최종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넣은 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글로우를 넣어도 더 빛나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정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라이트니까 글로우를 넣으면 예쁘단 말이에요. 40 정도로 넣어주고 인텐시티 한 2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조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피스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시네마4D 기본에서도 멀티피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멀티피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당연하지만 멀티피스를 왜 활용해야 되는지, 멀티피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본 거니까 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